예, 앞서 보셨던 내일부터는 4개 지역의 방역 체계가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됩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바뀌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준비는 잘 돼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되면 일단 뭐가 달라집니까?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의 2배 이상이죠. 확진자 폭증이 불가피하다는 걸 전제로 의료 체계 붕괴가 우려되니까 고위험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격리 기간을 단축한 것도 직장 이탈자 속출 등 사회적 공백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워낙 강해서 하는 거라면 왜 전체 지역에서 하지 않고 4개 지역만 먼저 하는 거죠? 네,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점유율이 80% 수준이고요. 평택, 안성은 주한미군의 오미크론 집단 감염 영향으로 우세종화가 빨랐던 곳입니다. 이들을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향후 보완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50%가 넘었다고 하는데 설 연휴로 미루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네, 정부의 설명을 보면요. 정부는 일반 확진자들은 발견이 느려지는 한계가 있고 또 PCR 검사 여력이 아직 있는 편이라면서 전환 시점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설 연휴 기간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 때문에 전환이 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3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늦은 거죠. 우세종이 지금 전국이 다 됐는데 지금 아직도 시범 지역 시작도 안 했고 설 연휴 2, 3만 명 넘고 그다음 1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거 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대응할 준비는 갖춰져 있습니까? 고위험군이 아닌 또 경증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도 중요한데요. 고위험군이 아니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동네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동네 병원에선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 분리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세부 지침도 전달된 게 없다고 합니다. 예. 고위험군은 과거에 하던 대로 정밀하게 잘 챙겨줄 테니까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동네 병의원에서 담당하도록 넘기는 거예요. 또 재택 치료자를 위한 먹는 치료제도 2만 1,000명분 들여왔지만 처방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고작 100명 남짓 처방을 받았을 뿐입니다. 결국 보면 준비가 덜 돼서 전국적 확대가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가면 가장 우려되는 건 뭐죠?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유지되겠지만 젊은 층 등 저위험군의 치료는 지금보다 느슨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확진자를 놓칠 수도 있고요. 또 격리 기간이 짧아서 확산 위험은 더 높아질 겁니다. 오미크론이 먼저 확산됐던 국가들을 보면 남아공에서는 일일 확진자가 2만 명까지 올랐다가 3천 명으로 또 영국에서는 21만 명까지 폭증했다가 9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확진 규모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위험군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우리 방역당국의 대비가 충분한지 이게 지금 관건이 되겠군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최원희 기자.